네, 시간이 돼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오늘 두 번째 강연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오셨던 분도 계시고, 근데 더 많은 분들이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혹시 지난번에 강연 들으셨던 분 혹시 손 좀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어쨌든 오늘 처음 저하고 이제 이렇게 대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지난번에 진행을 했었던 내용을 빠르게 리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한 번 더 복습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강연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읽기 글쓰기 또는 독서법이라는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고 있는 구자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진행을 하는 핵심 키워드를 뽑으면 이제 텍스트 메커니즘이라는 이 방법론을 통해서 글을 읽고 쓰는 방법을 좀 더 객관적이고 제가 이제 인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강연은 제가 이제 이러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 안에서 그러니까 정리가 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가 강연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제가 강연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여러분들이 하고 좀 소통이 좀 잘 돼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를 처음 이렇게 그러니까 보셨을 텐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서먹서먹한 눈빛으로 저를 봐주시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면은 제가 가진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최대한 좀 지인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앞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신가요? 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강연의 진행 방식은 제가 이제 유인물을 좀 드렸는데요. 조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약간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사실 글을 읽고 쓴다는 이 방법이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어떤 방법론을 내가 터득을 했다고 해서 절대 이렇게 향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제가 사례를 여러분들께 이제 유인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뽑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고 그 읽은 내용을 저하고 이제 같이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뭐 이 글이 좀 잘 안 읽힌다고 해서 너무 또 고민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읽고 쓰는 거를 접근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글을 읽고 쓰는 데에 대해서 많이 도전도 해보시고 또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읽고 쓰는 그런 방법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그 내용, 설명을 드리는 내용의 핵심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읽고 쓰는 방법들을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가 아니고요. 그 방법과 더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을 한 번 더 추가해서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 글을 읽고 쓰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선입관으로 가지고 계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약간 조금 빼는 정도,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는
제가 읽고 쓰기에 대한 새로운 방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렸는데요. 이에 앞서 제가 이 2달 전이거든요. 2달 전에 특강을 통해서 읽고 쓰기에 대한 오해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강연은 이 내용을 들으셨다는 것을 어느 정도 전제로 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역시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압축 요약해서 제가 글을 읽고 쓰는 데 있어서 어떤 시선으로, 어떤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 표정들이 어디 좀 기분이 다들 어디 오늘 안 좋은 일들이 있으셨던 것처럼 조금 어두우신데, 조금 제가 그렇게 되면 좀 긴장이 더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편안하게 그냥 조금 즐기러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강의를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글을 읽고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오해라고 생각하는 거가 저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단어를 조금 이렇게 엄마 아빠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엄마의 입을 통해서, 그걸 마더텅이라고 하잖아요. 모국어를 이렇게 조금 말을 하죠. 한 문장씩. 그리고 나서 학교에 가서 조금 긴 글을 읽죠. 그걸 이제 문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고학년이 가면은 이렇게 좀 더 긴 한 편의 글을 읽고, 조금 이제 그게 확장이 돼서 이제 책을 집잖아요.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려보면, 문단이 뭔가요? 문단. 네? 패러그래프죠. 그거는 동음 이의였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단이라는 거가 이제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그냥 짤막한 단위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대부분 많이 지적하는 거가 문단을 잘 못 나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제 생각을 여기에 덧대면 하나의 내 짤막한 생각단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장이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가 있죠. 일단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런 학교 문법적인 개념들과 더불어 마침표가 딱 찍히죠. 또는 물음표가 찍히고. 하지만 문단이라는 거는 이게 너무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단을 읽는다고 할 때, 이 생각 단위를 그러면 이렇게 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책도 마찬가지죠. 어떤 책은 한 1000페이지가 되는 책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거는 정말 극단적으로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책도 있어요. 그러면 책이라는 거가 정량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주관적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글을 읽고 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관점을 조금 이거를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가, 여기 이 부분을 그냥 나는 문단을 읽고 편을 읽고 책을 읽는다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여러 개의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쭉 읽어 내려간다. 그리고 그 읽은 내용이 문단이 될 수도 있고 편이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그 책과 책이 만나면 볼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책을 집는 순간 어떻게 글을 읽고 싶냐면 면으로 보이죠. 일단 빨리 읽고 싶죠. 이렇게 되면은 글을 대충대충 읽게 되고, 내가 이미 아는 내용들은 잘 그래도 읽히는 것 같지만, 좀 생소한 내용을 만나면은 머리가 이제 그때부터 약간 부하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큰 글을 읽는 단위는 한 문장을 읽는 요 단위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문장과 문장, 여러 개의 문장과 문장, 이 선과 선의 이 관계를 디테일하게 읽는 이 방법을 저는 글을 읽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어를 읽고 단어를 어느 정도 외우고 문장을 좀 읽을 줄 안다고 해서 모두가 이런 장문의 글을 또는 책을 잘 읽을 수 있나요? 이 넘어가는 거가 대부분 좀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그 문장을 어느 정도 내가 읽을 줄 아니까 여러분 표현으로 기존에 가지고 계신 생각들 하면 문단도 좀 읽고 문단 읽었으니까 편을 읽고 책을 읽어야 되는 거가 자연스럽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걸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지난 특강을 통해서 말씀드린 핵심이 이 한 문장 단위를 읽는 방법하고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문장과 문장 단위를 읽는 방법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사람이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오다가 걸려 넘어집니다. 대부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하다가 계속 문장만 읽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장이 계속 늘어나죠. 기억도 안 되고 내가 앞에서 읽었던 내용이 뭐였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문장과 문장을 조금 객관적이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읽었었던 방법들보다 조금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정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 작은 관점의 차이가 정말 큰 결과를 저는 발견을 했고, 제가 이제 저술한 책을 통해서 제 책을 읽으셨던 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속담에 제가 비유를 해드릴게요. 저게 왜 맞는 말인지. 자, 우리가 목걸이라는 어떠한 대상을 만든다고 생각을 할 때 크게 두 단위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첫 번째, 구슬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그 구슬을 깨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구슬은 뭘까요? 그쵸? 문장이죠. 이 구슬이, 이 구가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아까 이제 문단을 패러그래프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슬을, 이런 구를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완벽이라고 합니다. 완벽. 어떤 시점에서 봐도 똑같죠, 모양이. 그게 완벽한 거잖아요. 그만큼 문장을 만드는 데는 되게 쉽지 않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장만 보는데도. 근데 우리는 그 만들어진 또 문장과 문장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다면 이 깨는 거는 뭘까요? 깨는 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짓는 거가 깨는 겁니다. 자, 구슬을 그러니까 목걸이를 만드는데 이 두 단위는 엄연히 다르죠. 그렇지 않나요? 구슬 만드는 과정하고 꿰는 과정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걸 다시 글로 비유를 해보면 그냥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정리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가져온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 관점에서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좀 이해가 되셨죠? 네. 이거가 가장 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오해가 아닌가. 그래서 문단을 여러분들이 집착하는 순간 이 글을 읽고 쓰는 거가 약간 소원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문단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그다음부터는 저하고 논쟁밖에 안 일어납니다. 이 선입관을 무너뜨리는 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근데 좀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단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의 생각 단위를 어떻게, 보통 문단을 보면, 책을 읽다가 보면 이따가도 이제 확인을 하실 텐데 한 6개에서 10개 정도 되면 문단 툭툭 끊어주시죠. 그쵸? 근데 그게 하나의 생각 단위인가요? 아니죠. 그냥 실질적인 문단이 아니라 그거를 저는 형식적인 문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글을 읽다가 힘드니까 한 번씩 끊어주는 거예요. 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근데 그게 생각 단위가 어떤 거는 3개의 문단에 걸쳐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글은 보다 보면은 하나의 문단 안에 한 4개의 생각 단위도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단이라는 하나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개념을 가지고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폭력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린아이들한테 문단을 이렇게 써야 된다고 강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거죠. 왜냐하면 천편일률적인 구조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문단을 읽으라고 하는데 문단을 읽으려고 하면은 혼동이 오는 거죠. 이 생각 단위라고 했는데 생각 단위가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나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정말 찾기 힘들죠. 제가 그런 것들을 오늘 다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 생각이 가장 큰 지난 제가 특강을 통해서 정말 많이 강조를 설명을 드렸던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의 핵심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저 깨는 작업을 조금 다양한 관점으로 해보자. 이거가 이제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